낙봉지를 갖고 오신 손님, 저희 매장에서 쌍화탕을 제가 계속 내드렸잖아요. 손님들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었나봐. 의사 선생님이 쌍화탕도 같이 드릴까요? 순간 저희 집이 생각난 거야. 얼큰하게 청양고추랑 막 넣고 드시고, 사장님 저 쌍화탕 2개 먹으면 안 돼요? 드세요. 되게 보람이 있고,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수많은 댓글이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네,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순댓국 10,000원인데 편육, 명태 무침, 순대 다 퍼주셔서 네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건물주라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댓글 제가 저도 봤는데 사실상 이게 어찌 보면 더 힘들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금수저여서 재산을 보유했으면 괜찮은데 아니거든. 저도 음식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임대를 얻어서 들어갔으면 거기 거 정리하고 새로운 매장으로 다시 넘어가도 되고 약간의 부담이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려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 자리에 식당을 넣었어요. 그럼 최소한 10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 부담감도 더 크고, 임대료 요즘에 은행 금리도 그렇고 예전처럼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투자한 금액 대비 이자 정도, 저 또한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으니까 일반 임대 매장을 얻어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월세 내듯이 저도 은행에 이자를 내시는 내죠. 거예요? 은행에 내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저는 금리가 올라가요. 임대를 더 내는 거야. 그럼 건물주여서 그렇게 퍼주는 게 아니네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별개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임대 얻었어도 저는 해주겠지. 단 임대료를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매장을 찾죠. 매장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메뉴를 넣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오늘은 마케팅을 배우러 왔어요. 마케팅. 손님에게 오히려 내어주는. 저도 20년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마케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라는 게 있었어요. 야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마 광고 비용으로 지출했던 세금 계산서가 억 단위가 넘죠. 최근에도 두세 통씩 전화 와요. 무슨 전화가 와요? 자영업 하시는 사람이시면 아마 공감할걸요? 안녕하세요, 무슨 컴퍼니입니다. 맛집을 하나 선정하고 있다. 근데 대표님 거기에 후기가 좋아서 맛집 선정이 됐다. 결국은 쭉 가다 보면 마케팅인 거예요. 과연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100만 원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다시 수익으로 안 돌아와. 그럼 사실상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운영했던 마케팅 비용이 어느 한순간 아깝다.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더라. 그래서 손님한테 한번 좀 돌려드려 봐야 되겠다. 손님께 오히려 돌려준다? 그쵸. 우리 매장에 오시는 손님한테 제가 다음에 또 오시라는 마케팅을 하는 거지 지금. 아니, 낙봉지를 갖고 오신 손님. 며칠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매장에서 쌍화탕을 제가 계속 내드렸잖아요. 손님들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었나봐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가스라이팅? 가수인데 쌍화탕. 이게 남아있으셨나봐요. 의사 선생님이 쌍화탕도 같이 드릴까요? 순간 저희 집이 생각난 거야. 그리고 약봉지를 들고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얼큰하게 청양고추랑 막 넣고 드시고, 사장님 저 쌍화탕 2개 먹으면 안 돼요? 드세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정말 되게 보람이 있고,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식사하는 동안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우리 집 문을 열고 나가신 다음에 머릿속에 저희 집이 생각난다. 그럼 내가 맞구나. 온라인 광고 업체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거를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손님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맞구나. 확신이 생긴 거죠. 이걸 사장님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아는 지인분께 추천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 첫 마디가, 야 그럼 콜라랑 사이다랑 누가 사 먹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우리는 순댓국 집인데 콜라랑 사이다 사실상 한 달에 판매해봐야 얼마나 많이 판매되냐. 약간 대립관계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화 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쌍화탕 비싼가? 그 사람도 인지한 거죠. 저희 매장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오면서 손님들이 드시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표정을 보시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또 재방문의 한 요인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오셔서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지난번 헛개 먹었는데 오늘은 옥수수 수염차로 드신다고 그러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온라인에 마케팅을 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저희 매장에 손님들께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 또한 뭐 마케팅이 맞는 거죠. 뒤에도 손님에게 돌려주는 마케팅의 일환일까요?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샤넬 지갑이죠.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라 샤넬로 시작을 해보는 거고 정말 손님들이 재방문을 많이 하시고 만족도가 좋다. 추가로 손님들께 좀 마케팅 그리고 이벤트를 좀 돌려드릴 거고, 저도 좀 사람인지라 형편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걸로 이렇게 해서 다녀가신 분들이 리뷰를 적어주시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근데 이게 놀라실 게 아닌 게 네. 이미 다른 사장님들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요. 커피 전문점 가면 조각 케이크를 하나 드립니다. 주점에 가면 콜라 음료 드립니다. 사이드 메뉴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차라리 한 달 내내 적어서 한 번에 추첨을 해서 한 분께 요거의 주인공을 추첨할 때도 유튜브로 아, 공정성 있게 남는 그렇죠. 기록이니까. 공정성 있게. 추첨 또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날 저희 매장에 계신 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첨으로. 저는 샤넬 지갑을 주는 순댓국집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려고. 간혹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슈와 논란 됐던 거 많잖아요. 주작으로 영수증 리뷰 적었다, 뭐 했다. 매장 운영하다 보면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뭐 영수증 리뷰 해드릴게요, 얼마. 배달의 민족 리뷰 남겨드립니다, 별점 리뷰 얼마. 그런 분들께 비용을 주고 어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분명 리뷰를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럴 비용으로 차라리 손님들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씩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콜라 사이다 이렇게 내어주는 게 한 달에 쌓이다 보면은 쌓이다 보면 거의 몇십만 원 돼요. 비슷한가요? 그렇죠. 몇십만 원 되니까 저도 조금 양보하고 손님들도 재방문도 해주시고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제가 자영업 운영하시면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네.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저희 매장에서 손님들이 식사해 주신 돈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불이웃 돕기도 하는데 저희 매장에 오신 손님들께 다시 나눠드린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절대 그럼요. 부정적이지 않죠. 네네. 결국은 네. 이렇게 하면 선순환이 돼서 그쵸. 재방문을 하신다. 재방문을 하실 거다. 이게 20년 넘게 하시는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마케팅 광고나 이런 거는 일시적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우리 매장을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매장에 오신 손님들께 알리는 거지, 저희. 가장 쉬운 거거든요. 안 와보신 분한테 와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네. 와 계신 분들한테 또 오세요가 더 쉽죠. 아까 점심을 드시고 가면서 한 커플 한 부부님께서 부부님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서울의 순댓국집의 양의 2배다? 그쵸.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맛있는 조개구이를 먹으러 갈 거야. 네. 딱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바닷가까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는 이유는 산지에 가서 먹으니까 좀 더 신선하고 네. 좋은 조개구이를 산지 특성상 저렴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간 건데 우리 동네하고 산지하고 차이가 없어. 그럼 힘들게 2-3시간 차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리서 예를 들어서 오셨으면 오신 거에 대한 뭔가 최소한의 만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도 좀 한적하니까 주차도 편하시고 당연히 양 많이 드릴 수밖에 없고 서울 한복판에서 저도 500만 원,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낸다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현재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2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혹시 자료를 못 받으신 게 있지 않으세요? 뭐 음료 세금 계산서 받으셨나요? 식자재 받았나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가 됐던 다 주세요라 그래요. 다 계산해봐도 없어. 맨날 자료가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좀 더 많이 낸단 말이죠. 부가세를 많이 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네.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요. 종합소득세 넘어가면 소득 구간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럼 그때는 경조사 챙긴 거 있냐, 기부영수증 있냐.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기부영수증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식품으로도 제공해보고 네. 금일봉도 제공해보고 최근에 와서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식사하시면서 벌어주신 돈을 세금 적게 내겠다고 내가 다른 분들께 또 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생각을 바꾼 거죠. 네. 어떻게?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께 더 여유 있게 드리면 매입량이 늘어났으니까 부가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음료수 사드리고 쌍화탕 드리고 이벤트도 좀 손님들하고 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면 세금 구간이 커져도 저는 부가세도 적게 내고 손님들께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저희 매장에 방문해서 더 밥 먹게 해주신 분들께 제가 기부하는 거지. 음료수 하나 쌍화탕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멋진 마인드 쭉쭉 계속 이어가실 거죠? 네, 꼭 응원해 주시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오래도록 한번 좀 이 샤넬이 지금은 요만한데 나중에 이만하게 그쵸, 모르는 거죠. 제 얼굴만한 걸로 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